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스쿨 진학 가이드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뭘 설명드리고 싶으냐면요. 나는 로스쿨 이제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로스쿨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자질이 있어야 내가 갈 수 있을까라고 이제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 법학 적성이라는 게 어떤 거냐라고 이제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법학 적성은 사실 이게 따로 어떻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로스쿨을 막상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가 이제 법조인의 자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데 또 막상 들어오면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보고 있는 분들이 뭐 중고등학생이나 뭐 대학생이나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제 그 법정 드라마도 많이 봤고 거기 나오는 뭐 법정 드라마의 소설의 내용도 내가 추리를 잘했다 아니면 결론을 내가 예측을 잘했다라고 하니까 내가 이 소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잘 돕는다 아니면 내가 정의감이 투철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법조 소질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 법조 소질은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막상 로스쿨에 들어와서 공부를 해보지 않는 이상 그건 사실 알 수가 없고요. 내가 뭐 수학을 잘한다, 과학을 잘한다 이거 하고 뭐 법조를 잘한다 하고는 사실 큰 영향이 없고요. 막상 들어와서 공부를 해봐야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람들한테 그 질문을 많이 받는 게 내가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고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과연 법조인의 자질이 있나 물어보면 하는 말이 뻔합니다. 막상 들어와서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그 어떤 자질이 있어야 하는지는 사실 우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또 사람들이 많이 물어본 것 중 하나가 그러면 그 연령을 많이 물어봐요. 연령. 그 로스쿨에 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면 나이가 너무 어린데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나이가 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물어보냐면 입학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회생활 경험이 없다. 근데 입학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이거는 이제 전혀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새 로스쿨 진학하는 학생들이 점점 나이가 어려집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진학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과거에 예전에는 이제 로스쿨을 진학을 하는 사람들이 직장을 생활을 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진학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 들어가고는 이제 아예 대학을 졸업하고 그러니까 취업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대학교 입학할 때부터 로스쿨 진학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연령이 너무 어린 거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이제 막상 또 물어보는 게 뭐냐면 연령이 많으신 사람들이 또 이제 물어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연령이 많은 것 중에 나이가 한 50대 정도 분도 가끔 있습니다. 40대, 50대. 이런 분들은 일단 뭐 그 쉽진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냐면 공부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시험에 붙으시면 다행이지만 쉽지가 않은 게 여러분이 로스쿨에 들어오시면 공부할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3년 내내 해는 생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할 체력이 되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 와야지 되는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한 30대라든지 이 정도면 충분히 로스쿨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대 초반, 중반까지는 로스쿨에 오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가정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그 직장을 그만두고 와야 되는 사람도 있으면 이 3년 동안 이 생활비를 어떻게 유지할 건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국가에서 그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학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비는 이걸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학금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소득분위로 장학금을 줍니다. 그래서 1분위가 소득이 낮은 거고 10분위가 소득이 높은 건데 국가에서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거의 무상으로 장학금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자금 대출도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하셔서 오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주의할 게 그 3년에 꼭 붙어야 됩니다. 3년 동안 못 붙고 뭐 4년, 5년씩 공부를 하면 수험 기간이 늘어져서 이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오실 때 그 생각을 하시고 3년 내에 꼭 붙어야 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례에 보면 그 정도의 나이대 오신 분들은 의지가 되게 투철합니다.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은 사실 시험에 잘 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학비 조달인데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 국가 장학금이 있습니다. 국가 장학금.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고 상관이 없이 그 소득에 따라서 나라에서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어쩌면 이상한 게 여러분이 MBA라고 있습니다. MBA. 경영대학원 같은 경우는 잘 장학금 안 줍니다. 경영대학원은 뭐 어떤 그
이게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씩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 한 푼도 안 주는데 로스쿨은 나라에서 장학금을 줍니다. 그리고 대출이 됩니다. 학자금 대출. 그래서 이 자금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진로 관련해 갖고 대부분 사람들이 올 때는 이제 나는 검사라든지 판사라든지 이런 게 되겠다라고 오는데 연령은 굳이 또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 검사는 약간 나이 연령대가 어릴수록 좋지만 그 법원이라든지 이쪽은 그 나이가 많아도 일단 실력만 되면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로스쿨 지원할 때 적성이라는 거는 사실 알기가 쉽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법학 적성은 단순하게 헌법책 한번 읽어봤다라는 거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 공부를 하셔야 알 수가 있는 거고 연령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장학금, 학비 조달은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